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월 쑥갓구기 작업 도중 폭염으로 이주노동자 한 분이 사망한 사건과 동해지구 토지구역 정리 사업지에 사또 및 폐토석이 불법 유입된 것과 관련해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정질문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많이 바쁘시죠? 예, 내용은 좀 충분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신부자들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네네. 그럼 시장님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에 포항시 기북면 오덕1리 쑥갓구기 작업 중에 이주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나 우리 땅에까지 와서 살아보려고 열심히 한 이주노동자 분이 그렇게 돼서 더욱더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네, 멀리 한국에 오셔서 사망한 사건이라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고 소식을 접하고 담당 부서의 관련 진행 사항들을 보고를 받고 첫 번째는 이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9월 4일에 담당 부서와 산림조합 그리고 이주노동자 센터와 함께 대책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이런 산림사업 대행이나 위탁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고 편중된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봤더니 이 산림사업 관리 대행 업무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포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림사업 관리 업무 대행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산림조합에서 우리 쑥갓구기 사업이라든지 조림 사업에 대해서 대응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탁을 하고 우리 도내에는 한 12개 시군이 함께 산림조합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산림조합에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또 특히나 산림조합에서도 업체를 정해서 할 때 더욱더 긴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 시에서도 좀 더 깊이 있게 또 밀도 있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림사업 그 관리 업무 대행과 그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지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산림자원법이라고 하는데 제23조 사항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그러니까 저희가 포항시가 산림사업 관리 업무 대행을 하고 위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약산 자연형 같이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첫 번째 트랙으로 지금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을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 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그죠? 예, 시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행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관리 업무 대행 과정에서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관리 업무 대행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그 기관에 대한 페널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면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쑥갓구기 사업 자체가 포항시가 포항시 산림조합의 관리 업무 대행을 했고 그리고 시공사가 유한회사가 지금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한회사가 현장 소장에게 현장 대리인계를 쓰고
하도급 형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 이 사업이 물량이 총 57헥타르입니다. 57헥타르고 공사비가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녹지가와 그리고 포항 그 녹지가에서 그 산림사업 위탁 관리 업무 대행 사업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위탁과 관리 업무 대행이 지난 3년간 15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리 업무 대행은 이제 뒷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산림사업 관리 업무 대행은 54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결코 작지 않은 예산이죠. 적지 않은 예산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넘겨보시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시장님 생각하시기에 쑥갓국이 이런 작업 중에 사망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문제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거기가 보통 쑥갓국이 사업하는 데가 경사도가 아주 높은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쑥갓국이 사업은 나무나 풀이 한창 이렇게 무성할 때 해야 되니까 통상 6월에서 한 9월 이런 식으로 여름철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있거든요. 그런 취약한 시기이고 또 산속이 많다 보니까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시내 같으면은 119라든지 병원에 급히 연락해서 조치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좀 시간이 소요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한 이틀 정도 사전에 집체 교육을 전부 다 집합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다 완벽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작업자도 허위 보고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교육도 지금 사고 난 이후에 사고 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유명무실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폭염이 지금 가장 큰 변수였어요. 올여름에는. 그럼 최소한 이렇게 야외에서 뒤에 사진 좀 PPT 좀 넘겨주십시오. 네, 동향보고를 보면 저희 의회에 동향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날 바로 저희 의회에 들어왔을 때 저는 가장 지금 이 돌아가신 분이 누빈 바지를 입고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 할 때 하셨고 실제로 이 네팔 노동자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인 거는 시장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입니다. 예. 이런 부분은 예.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 사망자의 신분 또 출입국 그런 문제 관계 그다음에 또 업체의 과실 뭐 그런 부분이나 다 따져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걸 참고해 가지고 우리도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제가 어제 그 경찰분하고 통화를 직접 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수사에 대한 뭐 정확한 내용들은 지금 수사 중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는 지금 그 노동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동향보고에서 포항시가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저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항시가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책임 회피가 최우선 과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 말씀드렸고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저기가 제가 그 취재한 기자님으로부터 사진을 받았고 저 작업 현장이 굉장히 비탈길이었고 가장 문제는 폭염인데 햇볕을 바로 받는 위치여서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저 위치 자체가. 그래서 그 지금 그 사망하신 분이 그 경련을 일으켜서 쓰러졌을 때 119가 도착하는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원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원인을 최소한 저 폭염에서 지급된 장비가 냉조끼라도 지급을 했으면 대책위에서 말하는 것이 냉조끼라도 지급을 했으면 저런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전혀 확인했을 때 제대로 지금 그 지급이 되지 않았고 실제로 이 사망자는 작업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폭염 시
지금 작업자 보호를 위한 조치나 점검 이행에 대해서도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올해 7월 17일부터 정부에서 이 폭염 관련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장 역시도 7월 2일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지침에 적용을 받습니다. 혹시 이 지침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고 그 부분 뭐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은 좀 세밀한 부분까지 뭐 책임 여부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좀 살펴보고 관리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쉽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지침들이 있으나 마나했다. 현장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폭염 시에 작업자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 지급되지 않았고 그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산림사업 관리 업무 대행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법상으로 우리가 이 산림사업 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이 2023년도 6월 달에 법제화해가지고 4개 기간밖에 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이나 또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지보존협회, 한국산림기술인협회인데 산림조합은 우리 지역에 있는 포항시 산림조합인데 나머지 3개 기관은 아쉽게도 전부 다른 시도나 이런데 시군이나 시도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접근성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산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소 파악하는 게 조금 우리 산림조합보다도 우리 산림조합이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제 생각에는 산림조합에서 지역별로 직접은 다 못하더라도 좀 이렇게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굉장히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려를 해서 이번에 사고 낸 데는 배제한다든지 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다든지 아주 구체화시켜서 매뉴얼대로 하고 해서 사고 요인을 어쨌든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이제 지적됐던 사항 중에 하나가 이것이 산림조합의 업무가 굉장히 지나치게 한쪽에 편중이 많이 되고 예산이 많이 가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관리 대행을 하거나 위탁을 하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포항시는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점검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관리 업무를 대행해야 되는 산림조합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시공사에 그냥 맡겨둔 상태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저는 이 답변서를 받고 상당히 실망한 것이 뭐냐면 이 답변서의 주요 기조가 대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행 과정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 간다든가 그리고 산림조합도 당연히 그 시공회사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지만 지금 산림조합의 책임이나 포항시 책임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답변의 주요 요지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해서 지금 PPT 한번 보시면 안전관리 계획서를 지금 시공사가 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그 시공사가 자기들이 한 폭염 대책 부분만 제대로 지켜졌다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지금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공사비가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안전관리비가 시장이 얼마죠? 지금 PPT 보시면 여기 어느 부분입니까? 이게 안전관리비 기본 비용입니다. 네네. 단위가 이게 그렇죠. 108만 원. 단위가 없습니다. 108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기로 나눠 보니까 이 8,400만 원에 108만 원이 한 1% 정도 수준입니다. 뒤로 한 넘겨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안전화 4켤레 그리고 무릎 보호대 4켤레 구입한 게 전부입니다.
지금 뉴스민에 보도된 내용들 보시면 실제 그 사망한 분이 작업한 것이 저게 뭡니까, 시장님? 안전화도 아니죠. 뭐를 신고 지금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전 쪽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이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죠. 아니면은 좀 부족하면은 우리가 의회하고 우리 협의를 해서 조금 올린다든지. 의회에서는 예산 승인을 8,400만 원을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다 넘겼고 관리 대행 역할을 저희들은 했다고 했습니다. 했으면 그 8,400만 원에 108만 원이라는 1%밖에 그치지 않는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가, 비용 지급되는 것은 적절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그리고 지금 고무장화를 신고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누빈 바지를 입고 고무장화를 신고 작업을 했는데도 전혀 포항시에서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거기 작업 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그 체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뒷부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7월 3일에 계약을 7월 2일부터 했습니다. 7월 3일에 이제 교육을 했다고 해서 회의 자료를 저한테 왔는데 저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가 가독성이 떨어져서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성분이 없습니다. 저기에. 그죠? 그냥 보셔도 시장님 보시기에 여성분이 계신지 지금 그 분간이 잘 안 되시는데 뒷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 업체에서 시공업체 작업원 명단을 4명이었습니다. 4명이었고 2명은 산림경영 기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었고 한 분은 뒷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지금 여기 분들은 산림 기술 자격이 있다. 이런 작업을 하는데 기술 자격이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여성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허위 보고 아닙니까? 문서를 허위 작성하고 그런 문제까지 지금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산림조합하고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네.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부족한 부분 또 미흡했던 부분 이런 걸 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장님, 제가 의회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네, 검토하겠습니다입니다. 검토. 네, 의원님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뭔가 피드백이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검토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제가 검토만 하기 위해서 시장 질문하는 건 아니고 시장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 예, 공감합니다. 네, 뒤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과업 지시서 나갔을 때 제가 이제 산림조합의 책임에 대해서 묻는 것은 만약에 이 관리 대행자가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 할 경우에는 포항시장의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어떻게 요구를 할 건가에 대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지금 산림사업 관리 업무 대행은 산림조합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되풀이할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포항시 차원의 해결책이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떠십니까? 그래 얘기하면 딴 일도 아니고 사람이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면밀히 살펴보고 그것을 고치고 또 보완하고 그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그걸 반드시 해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제가 예. 네, 그 부분을 믿고 계속 이제 할 수 없다라고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이 큰 사건에 대해서 포항시의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뒷부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위험 부담도 역시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했으면 관리 대행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이주 노동자가 그렇게 죽어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것까지 시장님께서 좀 살펴주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 시공업체 직접적인 관리 감독 책임 있는 시공업체에서 일정 부분을 아마 하게 돼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맡긴 산림조합에서도 또 어떤 조치를 하고 우리 시가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반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PPT 24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유족들이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족들이 경주 이주노동센터에 전부 다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런 도의적인 책임을 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이 한 2달 정도 지났고 지금 수사 중입니다라는 것이 이 사건을 그러니까 해결하는 것에 그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은 대책대로 하고 보상이나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은 포항시가 좀 발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수사 결과 이후에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하고 법적 책임에 따라서 또 달라질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고 법적 책임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거는 아마 시공업체나 산림조합에서도 뭔가 이게 나중에 자기들 그 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좀 어느 정도 같이 좀 이해를 하면서 최대한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사망자 유가족이나 사망자 입장에서 이렇게 좀 이게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이렇게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 주제 관련해서 시장 질문을 준비하면서 시장님께 2가지 사항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망한 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산림사업 관리 업무 대행이나 위탁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면서 포항시 의회에서도 꾸준하게 제기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제기가 됐으면 제대로 관리해야 되고 위탁해야 되는 업무가 있다. 그런데 전부가 다 잘 안 됐다라고 하기에는 비약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관리 업무 대행이나 이것들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수사 결과를 보고 이후에 하겠습니다라고 계속 미루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루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대행하는 기관을 현실적으로 산림조합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그렇죠. 저도 보고 과정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산림조합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기관 또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은 거기서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대안이 선뜻 나오지가 않고 산림조합에서도 사실은 이런 업무를 그렇게 맡고 싶지 않다, 하기 싫어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찾아서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검토 과정인 거고 또 우리가 아까 하는 과정에서 뭐 그렇다면 액수를 좀 높여줄게. 높여서라도 안전비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그런 것을 우리 시와 또 대행하는 기관이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처럼 의회에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산림조합밖에 할 수 없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것이 전체의 그러니까 답변처럼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질문지에 대한 답변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왔던 것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다. 그리고 포항시에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답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는 것이고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러면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것은 포항시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예, 반드시 그것을 좀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지 내에 사토가 무단으로 이제 반입이 됐는데 이것이 왜 불법 행위입니까, 시장님? 예? 이것이 왜 사토가 이렇게 동해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지에 이렇게 사토가 사토나 폐토석이 들어갔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폐기물이 아니고 폐토석이라고 하는데 폐토석 역시 폐기물 안에 폐토석입니다. 그게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네네. 조합과 협의가 되고 시공업체가 네네. 그다음에 조합에서 우리 시에 허가를 득해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그런 과정이 일부 빠져서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우리 시에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모든 무리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2023년 12월에 이제 공사 중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동해지구 토지구역 정리 사업에 공사 중지가 됐다는 것은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 중지된 상태에서 사토나 그리고 그 폐토석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절차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동해지구 토지구역 정리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정리 사업 현황은 지금 PPT 보시는 것으로 지금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에 시작을 했고 지금 한 34년 정도 지금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불법 행위까지 발생한 상태이고 물론 민간에서 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조합원들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 어떻게 좀 시장님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하다가 말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 사업을 아주 명쾌하게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괜찮아지면 또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해온 것을 한 칼에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런 그 인허가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항시의 행정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 보시기에는 그걸 포항시가 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면 됩니까? 어느 부분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예. 거 아니면은 이 구획 정리 사업 자체를 말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뭐 법적 조치나 지금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제가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사항으로 이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상당히 좀 가장 중요한 건 취소하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취소하기에는 너무 많이 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렵고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사업이 다시 재개될 때까지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조합원들 피해가 가지 않는 그리고 지금 조합원들이 굉장히 사업들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도 포항시가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면 지금 동해지구 공사중지 요청 그 이후에 포항시에서 이런 안전관리 감독이 제대로 됐는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사구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개별 지역까지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손이 안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주 살펴보고 관리 감독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3년 12월 이후에 이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그 이후에 안전관리 감독에 대한 공문은 꾸준히 지금 나간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그 중에 이제 동해지구 내에 우수, 오수, 맨홀 뚜껑이 없다, 방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공문 나간 이후에 해당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공문이 나가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맨홀 뚜껑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우수 그 공문으로 보내는 것으로만 포항시가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행정이 이렇게 완벽하게 되면 좋지만은 막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어디까지가 조합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시의 책임인지는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살펴보고 문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보완된 내용들을 좀 꼭 좀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가 되기를 좀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면 동해지구에 지금 불법으로 사토가 유입됐던 폐토석이 유입된 반입량
요것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조치 사항들은 제대로 되었는가 한번 예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아, 지금 말씀해 달라고요? 네네네. 아, 2-3번입니다. 사토량이 총 3군데서 사토가 반입이 됐는데 우선 총 양은 27,284 세제곱미터이고 우리 전시 커맨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15,184 세제곱미터량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충 저류시설 우리 설치공사 현장에서 11,400 세제곱미터가 반입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죽도시장 어시장 앞에 다리 그 개체 공사에서 약 700 세제곱미터가 반입이 됐습니다. 이 세 개 중에 국제 전시 커맨센터하고 철강 완충 저류시설 공사 현장에서 들어온 것은 조합하고 업체하고 의논하기를 성복토용 목적으로 반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빙교 개체 공사에서 들어온 것은 시공사가 톡사를 적치할 데가 없으니까 임시 야적장 목적으로 거기를 6개월간 임대비를 내고 그렇게 했다 그러고요. 현재 지금 세 개 다는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어제 확인하니까 지금 다 나가기는 했고 지금 이제 부지 정지 작업 정도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네, 현장 조치 후에 지금 어제 사진입니다. 네, 앞에 한번 있는데 지금 국제 컨벤션 건립공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죠? 예. 그런데 여기도 이제 미군 저유소 부지였습니다. 저유소 부지였고 지금 형산강 같은 경우에 환경정책과에서 한 형산강 같은 경우에는 수은 오염의 우려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화토나 제가 그 공사 전과 공사 후에 지금 오염토에 대한 이제 환경검사했던 내용들 다 확인을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저는 가장 이 주제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면,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데 공공에서 발주한 세계 사업장에서 지금 불법 행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공사가 중지됐다는 것도 업무가 공유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것도 역시나 이렇게 확인해 보면 감리업체에 맡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약간 하도급 형태로 돼 있고, 원청사인 지금 포항시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나 제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불법 행위들이 발생하고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이런 약간 그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공공에서 이렇게 발주한 공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 충격적이지 않나. 실제로 컨벤션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크고 여기에 대해서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요것은 더 강한 측면은 토지구역정리조합의 조합장이 이러한 관련 법령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성토 목적으로 받아들인다든지 뭘 하게 되면은 해당 과인 우리 도시계획과의 허가 절차를 덕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조합이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아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합이 사실은 더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시도 그걸 알고 미리 행정 지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조합이 가장 우선 책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간과가 돼서 이렇게 되는 측면이 좀 강한데, 뭐 어쨌든 우리 시가 부서 직원들이 바뀌고 또 이게 소관이 도시계획과 업무고 또 이미 몇 년 전에 공사 중지가 됐기 때문에 다 숙지하지 못한 그런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조합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알려서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특히나 이런 문제처럼 이러한 사례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 성복토 이게 세 군데 다 토양은 커맨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가 우리한테 매각을 하면서 토양 정화 작업을 잘 했다고
그렇게 서류상까지도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완충 저류시설 역시 토양 오염 조사를 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죽도 어시장 쪽도 검사를 했는데, 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정서상으로 그런 했다는 거하고 또 공공공사를 하면서 이래 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그 충분히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이거 외에도 소나무 재선충 파쇄장으로도 지금 이용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부서의 얘기 들어보면 특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뭐 여기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굳이 공사 중지 명령된 곳에서 지금 들어가서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시장님 오랜 동안 행정 경험이 있으신데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떤 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떠오르신 게 있으신지. 지난번에 우리 저 해군 항공사령부에서 항공기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 저도 그 현장을 가면서 거기에 각종 그 제서충 관련된 나무들이 쌓여 있어서 저게 뭐고 왜 저래 돼 있노 물어보고, 꼭 여기서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거기 적치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좀 더 다른 쪽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었는지, 이런 부분은 아주 구체적인 사업을 좀 확인을 해봐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고 시정 질문을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예, 시장님 바쁘신 건 알겠는데, 그렇죠. 그럼 또 검토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결과를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의원님께. 실제로 지금 이제 주민들 피해가 상당하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입장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방수포 없이 방치되면서 악취 민원 등이 있어서 이제 부랴부랴 언론 보도가 되니까 이제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조합원들의 피해도 있지만 그 인근 주민들이 계속 이게 사업이 지체되면서 이게 불법 사토장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파쇄장 이렇게 그 하면서 환경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떠십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동감이고요. 사실은 재난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폭우가 내리고 이러면은 그 노면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처리도 사전에 하도록 하고 이런 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하고 회의하기로는 조합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 구획 정리 사업이 만약에 취소 가능하다면은 대안 사업을 좀 조합하고 의논해서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게 주민들 생활이 불편이나 오염이나 소음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는 그러한 사업을 거기에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다 만족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조합원들이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가 될지 그걸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막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견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구획 정리 조합을 해가지고 구획 정리 사업을 해서 거기에 주택을 짓겠다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렇게 한 조합이 다른 웬만한 사업을 해서 그만큼 수익을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거든요. 아파트를 지으면은 의원님 알다시피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데 그 대안 사업으로 그만큼 또는 그에 버금가는 수익 사업을 찾기에는 쉽지는 않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있다면은 간격을 최소한 줄여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지역 주민들 의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그게 최적의 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충분히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조합원 피해,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항시의 최우선 과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사토가 들어갈 때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사토를 다시 반출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불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시장님 이 27,000 세제곱미터의 사토가 다시 반출 반입되는데 2.5톤 트럭으로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들으셨습니까? 글쎄, 구체적인 예산까지는 제가 안 해봤는데, 우선에 컨벤션 센터하고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사업한 데는 자기들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 시공사가 다 책임을 물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시장 쪽은 6개월 동안 임시 적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옮길 거니까 그게도 지금 바로 옮겨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부서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 예산을 얘기를 하셨는데,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공사에는 지금 들어가는데 2억, 나오는데 2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충 처리 시설도 1억, 총 2억. 그리고 지금 동빙교 개체공사는 설계비에 포함이 돼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잘못된 행위에 시민들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이제 그 재발방지 대책 수립, 그리고 법적 조치 여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다시 한번 답변 듣겠습니다. 예. 우선에 이제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토가 동해 구획 정리 사업지구에 들어가서 우리 동해 지역 주민들 또 뭐 관련되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원상 조치가 이미 다 됐습니다만은 이후에도 여기에 문제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서 주민들 애로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비슷한 실수가 없는지, 또 관리 감독해야 될 시공업체가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시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사전에 예방 활동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구획 정리 사업 지구에 현재 명예감사를 임명을 해서 우리 시와 네트워크를 갖추고, 명예감사는 그 지역에 사는 분들로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소통하면서 어떤 그게 징조가 있으면은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갖춰가겠습니다. 그 실제로 명예감독관을 상시 현장에 하겠다라는 것이 이 지구에만 지금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여러 토지구획 정리 사업,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도시개발로 지금 해서 도시개발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좀 되풀이되지 않는가, 시민들 피해, 조합원들 피해가 없는지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번 사안 두 가지 쟁점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공사 중지된 토지구획 정리 사업 현장에 공공에서 발주한 포항시의 그런 김원주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예. 보충 질문은 20분 이내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두 가지 쟁점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공사 중지된 토지구획 정리 사업 현장에 공공에서 발주한 지금 사토나 폐토석이 불법 반입된 것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굉장히 엄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지만 예상 중복 투입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불법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쓰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7번째 시정 질문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의혹만으로 시정 질문을 해서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집행부들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데 시정 질문을 매번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 시정 질문을 맡겠다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었는데, 저는 시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정 질문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만큼이나 이제는 시정 질문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네. 시장님 임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레임덕 없는 이강덕 시장님의 활약을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께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께도 잘 부탁드린다는 예, 말씀. 제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시 행정의 잘못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산림사업을 대행하고 있지만 실제 관리감독을 해야 할 포항시나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폭염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가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동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불법행위 역시 포항시가 공공발주한 사업 현장 3곳에서 사토와 폐토석이 불법 반입된 점 역시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길 주문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조합원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포항시는 원상복구라는 행정명령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스템을 재구축해서 포항시가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를 삼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정 질문이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로잡아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칠 수 있길 강력히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